말투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당신의 언어가 곧 당신의 세상입니다. 서론 보이지 않는 힘, 언어의 마법.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단어를 내뱉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나누는 인사부터 직장에서의 업무 대화, 친구와의 시시콜콜한 잡담,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건네는 혼잣말까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말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의 힘을 간과하곤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벽하게 망칠 수도, 혹은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말은 파괴하고 치유하는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말이 진실하고 친절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석가모니,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그 자체를 규정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불평과 불만, 비난의 언어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 긍정의 언어로 세상을 마주한다면 당신의 세상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언어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투 하나, 단어 하나를 바꾸는 작은 노력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를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며 수많은 성공한 이들의 삶이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지휘자는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지휘봉입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제1장 말, 뇌와 마음을 조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 우리는 흔히 마음과 몸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뇌과학의 발전은 이 둘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와 호르몬 분비,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긍정의 언어가 뇌를 춤추게 한다. 우리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망했어, 난 안 될 거야, 정말 짜증나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거나 들을 때 편도체는 즉각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될 경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 뇌세포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독약을 꾸준히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고마워, 할 수 있어, 정말 멋지다, 사랑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감, 의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까지 높아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것이 바로 신경과 소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석고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찰흙처럼 경험과 생각, 그리고 말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뇌 안에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꾸준히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뇌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변하여 나중에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과학적 진실, 자기 실현적 예언.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이는 어떤 기대나 예측이 그 자체로 원인이 되어 결국 실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예측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발표를 망칠 거야 라고 계속 되뇌는 사람은 실제로 발표 당일 긴장감에 사로잡혀 실수를 연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결국 발표를 망친다는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는 충분히 준비했고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는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너는 잠재력이 풍부한 아이야라고 꾸준히 격려하면 그 학생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넌 뭘 해도 안 돼라는 비난을 듣고 자란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말에 자신을 가두고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미래를 조각하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자녀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언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2장 우리를 바꾸는 긍정의 언어, 관계의 연금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의 행복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우리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말투입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마치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고 평범한 관계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한국 속담. 이 간단한 속담만큼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고 존중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거울처럼 나에게 따뜻하고 존중하는 말을 돌려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내가 미소 지으며 친절한 말을 건네면 상대방의 뇌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정 비난의 화살 때 인정의 씨앗.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이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투.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게으르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긍정적인 말투. 여보,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아들아, 내 방이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숙제 스스로 끝낸 건 정말 훌륭했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을 문제로 규정하고 비난합니다. 이는 방어적인 태도와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가정의 인정과 격려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씨앗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2점 직장 불평의 바이러스 대해결 중심의 언어. 직장은 성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곳이기에 때로 대화가 건조하고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책임 추궁과 불평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부정적인 말투. 이거 누가 이렇게 처리했어? 완전 엉망이잖아. 이 프로젝트는 가망이 없어. 해봤자 안 돼. 우리 부서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긍정적인 말투. 이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네요. 원인이 뭔지 같이 파악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이 프로젝트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 우리 부서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같이 개선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평 바이러스처럼 조직 전체에 퍼져나가 사기와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언어는 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그 조직의 창의성과 생산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힘이나 지식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
빈스 롬바르디. 그리고 그 의지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바로 격려와 인정의 말입니다. 제3장 가장 중요한 대화. 나를 일으키는 내면의 언어. 우리는 하루 중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눌까요? 가족, 친구, 동료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를 내면의 대화 또는 자기 대화입니다. 이 내면의 대화야말로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을 만들거나 부순다. 지그지글러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향해 가혹한 비난과 질책을 쏟아냅니다. 실수라도 하면 난 역시 바보야.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며 자책하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는 분명 실패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스스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면의 비판가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주된 원인이 되며 스스로의 잠재력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비판가를 내면의 응원단장으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내면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의 비판가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따뜻한 내면의 응원단장을 세워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비판가 이 멍청아 또 실수했어. 넌 구제불능이야. 응원단장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이번 실수를 통해 중요한 걸 배웠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경험이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 도전 앞에서 두려울 때 비판가 내 실력으로 어림도 없어. 괜히 망신만 당할 거야. 포기해. 응원단장 두려운 게 당연해. 하지만 넌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워. 일단 부딪혀보자. 결과가 어떻든 이 도전 자체로 넌 이미 멋진 사람이야. 남과 비교하며 위축될 때 비판가 저 사람 좀 봐. 넌 왜 저 사람의 반도 못 따라가니? 한심하다. 응원단장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과 속도가 있는 법이야.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는지에 집중하자. 너는 너만의 길을 가고 있는 소중한 존재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듯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우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줄 것입니다. 긍정 확언의 힘.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긍정 확언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긍정 확언이란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상태를 이미 이룬 것처럼 현재 시제로 반복해서 말하거나 적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좋은 것들에 감사한다. 이러한 긍정 확언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이는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입된 긍정적인 믿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시합 전 항상 나는 위대하다고 외쳤던 것은 단순히 오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긍정 확언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결국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여 당신만의 긍정 확언을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심긴 긍정의 씨앗이 어느새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당신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긍정 말투 연습. 지금까지 우리는 긍정적인 말이 뇌와 관계 그리고 자아상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 말투 훈련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새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노자서양에서 흔히 인용되는 버전. 이 말처럼 우리의 운명은 결국 말이라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감사로 문장 시작하기. 불평과 불만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Before 또 월요일이야. 출근하기 싫다. After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지. Before 이 보고서 쓰는 거 너무 힘들어. After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감사했던 일 3에서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했다.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감사했다. 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연습은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것에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고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대신 그리고 사용하기. 하지만은 앞에 나온 긍정적인 내용을 모두 지워버리는 강력한 부정의 접속사입니다. 칭찬을 하다가도 뒤에 하지만이 붙으면 그 칭찬은 의미를 잃고 비판으로 변질됩니다. 김대리, 발표 자료 잘 만들었어. 하지만 오타가 너무 많네. 결국 지적하는 말로 들림. 아들아, 시험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하지만 성적이 이게 뭐니? 칭찬은 사라지고 비난만 남음. 이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꿔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김대리, 발표 자료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오타 몇 가지만 수정하면 훨씬 더 완벽해지겠는데? 칭찬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긍정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아들아, 시험 공부 열심히 한 모습 정말 대견해.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성적이 훨씬 더 오를 수 있을 거야. 노력을 인정하며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 그리고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나 제안을 덧붙이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판이 아닌 협력과 개선의 뉘앙스를 만들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왜? 라는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바꾸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와 같은 왜? 라는 질문은 우리를 과거의 원인과 자책 속에 가둡니다. 이는 무력감과 패배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때 질문의 방향을 미래와 해결책을 향하는 어떻게 바꿔보세요. Before 왜 이 프로젝트는 자꾸 꼬이기만 할까? After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까? Before 왜 나는 항상 작심삼일로 끝날까? After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준히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의 뇌를 해결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고드는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우리를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자의 위치에 서게 합니다. 제5장 부정의 파도를 넘어 긍정의 항해를 계속하는 법. 긍정적인 말투를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해도 우리의 여정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부정적인 언어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하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사람들 틈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공자 1.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 주변에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조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은 내 에너지만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리 두기 가능하면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당신의 정신적 평화를 해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주제 전환하기.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주제로 화제를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 보세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주말에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와 같이 대화의 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온도계가 아닌 온도조절 장치가 되라. 온도계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상태가 변하지만 온도조절 장치는 주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온도로 맞춥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휩쓸려 감정이 요동치는 대신 당신의 차분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분위기를 중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때로는 침묵과 온화한 미소가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덫에서 벗어나기. 항상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내면의 압력만 높아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불안한 감정이 드네라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나 자신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봐주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 운동, 명상, 친구와의 대화 등 한 뒤 다시 긍정의 항로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이 변화의 열쇠입니다. 결론,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희극이 될 수도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작가이자 가장 중요한 독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꾸고 행복 호르몬을 샘솟게 하는 가장 간단한 처방전입니다.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얼어붙은 인간관계를 녹이고 신뢰의 다리를 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건네는 다정한 위로와 응원은 세상의 어떤 비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단어는 물론 인류가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약물이다. 러디어드 키플링.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당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그 생각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할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아보고, 비난하고 싶을 때 칭찬할 점을 먼저 발견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를 외쳐주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투가 바뀌면 당신의 태도가 바뀌고, 당신의 태도가 바뀌면 당신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습관과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인생을 더 밝고 더 즐겁고 더 풍요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축복의 주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가 곧 당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